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보조금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.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이 있어요. 정말 많이 있고 인력, 그다음에 R&D, 아이디어를 창업하는 자금 지원,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보증 기금이나 기술보증 기금에서 기술이나 또 신용을 담보로 그 돈을 빌려주는 그 보증 대출 사업,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기부에서 그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 왔다 앱이라고, 왔다 갔다 할 때 그 왔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. 원래라면 중기부 창업 지원 앱 이렇게 만들었을 건데 이름을 아주 왔다 하여튼 왔다 이렇게 지었어요. 한번 들으면 거의 안 까먹겠죠. 그 전에 어디가 정부 지원 사업의 플랫폼이었냐면 창업넷이라고 했습니다. 창업넷.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보조금 사업들이 D-Day 얼마, 지자체 사업부터 해가지고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쫙 전부 나열돼 있었고, 거기서 이제 정보를 가장 좀 쉽게 얻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,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업 한번 해볼까? 2023년 기준으로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사업이 있었어요. 그 신사업이면 돼요.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강아지 옷을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만든다든지, 핸들을 아로마를 섞어서 만든다든지, 옷 같은 거를 기성복이 아닌 장애인이나 이런 좀 맞춤형 옷을 만든다든지, 기존에 다 있지만 변화를 통해서 신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, 그게 선정이 되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천만 원 정도,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. 만약에 4천만 원 내 주머니에서 내서 시작하려면 없죠, 돈이. 없죠. 시작 자체를 못하는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그 4천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진짜 초기에 시드머니로 시작은 할 수 있다. 근데 절대 그 4천만 원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, 나는 2천만 원이 있는데 4천만 원이 보조금이 나오면 6천만 원 가지고는 시작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업은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, 아니면 기존에 창업을 했는데 전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가능한데,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으로 또 해봐야지로는 안 돼요. 그것도 거의 1년 동안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고요.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. 임차, 월 임대료, 사업을 하는데 컴퓨터, 카메라, 사업과 연관된 비품들, 그다음에 간단한 집기들, 옷을 만든다 하면 원단이 있어야 되겠던 재료비, 그걸 제가 직접 할 수 없다 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 외주를 줄 수 있는 외주용역, SNS나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, 그 다음에 만약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면 인테리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. 그 사업에 참여했고 실제로 창업한 분을 한번 모셔볼 건데, 그분이 모셔도 되겠죠? 과연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이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?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.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라,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, 다른 지역은 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고, 사업 신청서를 연초에 거의 모집을 다 끝내고 3월달쯤에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교부를 해주고, 전국에 보니까 1000명 정도, 부산에 보니까 한 60명 내외 이렇게. 근데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바로 대출을 1억까지 연결해줘요. 그 사람들에게만 단편적으로 1년만 딱 지원해주고 끝,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 후속 사다리 지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창업을 했고, 만약에 그때 가서 비용이 부족하면 또 매몰 비용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1년간 트레이닝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를 하고 싶을 때 할 때 수료자 대상으로 1억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엄청나게 대출이 많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 자금, 일반 정책 지원 자금, 청년고용 지원 자금, 성장 지원 자금, 제조업 특화 자금,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자금,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게 되면, 보조금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에 대한 확신과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성장시켜 보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대출까지 끌어서 사업을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게 한 1, 2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고, 사실 처음에 시작을 못하는 게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작을 못해요. 그 시드머니를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출당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아마 아이디어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 비즈니스랑 약간 달라요.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, 그 계획서를 내야 돼요. 아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난 돈을 많이 벌 것이다, 정말 우수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이 돼 있을 것이라 하면,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돈 많이 버는 것 아이템도 있고, 근데 나는 돈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벌면 대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공익적 활동에
많이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요. 이 사업도 선정이 되면은 뭐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받고 나면 루틴은 똑같습니다. 임대료, 외주 영역비, 홍보비, 사무실 임차료, 집기 이런 걸 다 공동적으로 사업 초기 때 구매를 할 수 있고 다만 아까랑 그 조금 차이 나는 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해도 돼요. 개인이 그냥 세무서 가서 우리 집을 주소로 해도 되고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을 주소로 해도 되고 그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은 참여할 때는 예비 창업자로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오지만 반드시 이제 법인 사업자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. 대부분 뭐 주식회사로 진행을 하고 뭐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간혹 사단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보조금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저녁에 밥 먹고 친구랑 술 먹고 비즈니스 하다고 술 먹고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납니다. 큰일 나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비용을 쓴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 주최 측에 정산을 다 받아야 돼요. 과연 이 비용이 합당하게 썼는지 하여튼 종이컵 이런 디자인을 한 개 따는데 1,000만 원 들었어요 하면 담배집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? 뭐 내용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하면 다 이거 검수를 해가지고 환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. 정직하게 활용해야 될. 그 외에는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, 초기 창업 패키지, 뭐 창업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단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거의 기술 창업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어요. 어떤 뭐 예를 들어 내가 IT 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할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개발해서 플랫폼 사업이나 우리 그 햇반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닌 공정 같지만 진공 포장하는 공정이 엄청난 기술이라 하더라고요. 차이가 나지 않는 기술이지만 고도화된 상용화된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1억 원까지 지원하죠.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해주고 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나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약간은 조금 다른 차별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.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큰 틀에서는 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면은 틀림없고요. 초기 창업 패키지나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3년 이내에 사업자분들이 많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지 않은 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하고 3년 이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매출이 많이 나는 것들도 지원을 해요. 사실은 심사위원이 보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나 초기 창업자가 있고 뭐 연매출 5천만 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사실 비교가 이 사람이랑 비교가 되거든.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규모가 크거나 그런 뭐 지적 재산권이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으면 선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그 신기술이나 어떤 특허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. 지금 창업을 망설이시거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 사다리 연계는 A라는 이제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A 기관의 담당자가 대표님 요런 성장이 있으면 이 정도 사업에는 지원해 볼 수 있다. 육성하는 동안 계속해서 소스를 알려주거든요.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외부 사업에 연계하고 공모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여나가고 하면 성장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.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. 이 정도 하니까 계속 보조금이 주네? 어느 순간에 되면 그 한계치가 딱 오거든요.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게 사업이 너무 어렵다. 바로 사업이 어렵다로 바로 돌변을 해버려요. 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잘 조정해가면서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네, 지금까지 풀필로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